보겠습니다. 순열. 자, 순열은 우선 뜻이 뭐냐? 순열은 우리가 이제 이 순열, 뭐 순서 있게끔 나열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순열이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순열입니다. 국어적인 의미죠. 국어적인 의미. 국어적인 의미는 순서가 있는 나열이 순열이고,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는 택해서 나열, 배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열은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 순열은 핵심은 이제 뽑는다. 뽑는다가 있고, 그리고 뽑은 다음에 뭘 한다? 나열한다. 이게 있는 거죠.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 우리가 뭐 이제 방학 때 미리 한번 도우신 분들은 뽑는 걸 뭐라 그래요? 뽑는 게 뭐? 야, 이거 다 까먹었다고? 뽑는 게 뭐야? 야, 이 순열하고 같은 거 짝으로 하나 더 배우지 않냐? 하나 더. 순열 아니지. 참고로 뽑는 게 뒤에서 배우는 조합. 알아둬야죠. 조합. 알아두시고.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N, B, R.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NPR. 읽을 때도 그냥 NPR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해석은 요 앞에 써있는 애. 앞에 있는 애죠? 앞에 하첨자인데 여기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NPR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별거 없습니다. 뭐 영어 이니셜 다 쓴 겁니다. 자, 순열의 가지수,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NPR 구하는 공식이죠.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NPR 구하는 공식. 하나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NPR은 뭐냐? N부터 여기 이렇게 쭉 써놨어요. 이 수식을 외우려고 하실 게 아니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NPR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N부터 1씩 까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몇 개를? R개를 곱한다. 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N부터 뒤로 요 앞에 있는 N자에서부터 뒤로 R개를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것도 계산 안 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5P3 하시면은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5부터 뒤로 3개. 5, 4, 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정우진이 지금 완전 푹 자네. 얼마나 푹 자는 거야? 학생! 불났어, 불. 야, 불났다고, 불. 집에 가야 돼. 불났어. 학원에 불났어. 뒤에 나가 서 있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산할 때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문자로 하지는 않는데 뭐라 그랬어요? N부터 R개를 곱한다 그랬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가끔 NPR식을 N부터 R개니까 여기 마지막을 갖다가 N-R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게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틀린 거 아닙니까? 왜? R개까지 곱하면은 N-R까지가 아니고 N-R 플러스 1까지 해야 R개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여기서부터 1번 아니야. 이유는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세는 거니까 얘가 R개가 되려면은 여기가 만약에 N-R까지 쓰여져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여기서 1부터 R까지가 R개 아닙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R 플러스 1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N-R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방금 해준 얘기를 이해해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면 어쨌든 마지막이 N-R이 아니다. 왜? 개수가 R개가 되려면은 아니다 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숫자 계산하는 거나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써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의미를 알면 돼. 여기서부터 R개 곱한다. 이렇게 의미를 아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순열의 수를 구할 때 이제 도입되는 새로운 기호가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이거 있죠? 느낌표 이렇게 기호로 쓰고, 뭐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읽죠. 팩토리얼. 이걸 한글로 써줘야 되냐? 팩토리얼이라고 쓰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계승이라고 하고 계승. 자, n 팩토리얼이라는 정의가 있죠. 얘는 뭐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은 1까지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그 자연수를 갖다가 1까지 싹 다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이제 3 팩토리얼은 뭐냐? 그럼 3부터 1까지 다 곱하면 돼요. 3부터 1까지. 예를 들면 6 팩토리얼이면은 6부터 1까지 다 곱하면 돼요. 6, 5, 4, 3, 2, 1. 요런 게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배우는 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저 순열 계산하는 방법이 새로 생긴다 이거죠. 순열 계산하는 게. 괜히 문자로 하면 어렵게 되니까 숫자로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5P3 있었어요. 5P3. 543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543. 자, 가벼운 이제 초등 분수입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얘가 분모에 마치 1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2 곱하기 1을 곱해봐요. 2 곱하기 1을.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되냐면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2 곱하기 1이니까 2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분자는 뭐가 되냐면은 5부터 1까지니까 5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5P3을 요렇게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2가 생겼고 여기는 왜 5가 생겼느냐, 그 정체를 여기서 좀 일반화 해가지고 얻어내 보시면 NPR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팩토리얼로. 잘 보니까 분모에는 2 팩토리얼. 왜 생긴 거요? 뺀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을 분모에 깔아 주시고, 위에다가는 그냥 가요. 그냥 앞에 거 팩토리얼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니네가 수식 뭐 정리하든가 그런 거 할 때 필요하지, 실제로 순열의 수를 구할 때에는 이거 안 해요. 공식 누가 해?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걸로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 곱한다 이걸로 하지, 이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순열의 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당연히 공식 모르면 큰일 나는 거고요. 두 가지 방법 있어요. n부터 뒤로 알게 곱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시험에 쓰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요식하고 두 가지 방법씩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됐고요. 자, 순열의 수에서 이제 새롭게 좀 정의되는 값들이 있어요. 특이값이죠, 특이값. 특이값인데 뭐 있냐면 대표적으로 0 팩토리얼 있어요.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아까 전에 배웠던 그 팩토리얼 정의대로 해석하면은 뭔가 좀 충돌돼요. 왜? 팩토리얼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수를 1까지 곱한 걸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0이잖아.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새롭게 정의되는 겁니다. 1입니다. 1. 새롭게 정의되는 값 1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특이한 애가 MP0이 있어요. MP0.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실제 상황에서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럴 때 쓰라고 배우는 게 요 수식인 거야. 줬다 넣어봐. 어떻게 계산한다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뭐 나와요? 1 나와요. 1. 어렵지 않게 1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좀 새롭게 정의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특이값으로는 NPN이 있습니다. NPN. NPN 해석하시면 뭐예요? NPN?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다시 말하면 N개를 다 나열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순열의 수 배운 정의대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n개를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결국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다 곱하는 거야. 1까지 다 곱하, 개수 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게 뭐야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n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npn하고 n 팩토리얼하고 같다. 이 정도. 이 정도 특이값 3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죠? 자, 우선 제일 기본은 순열의 수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뭐 방학 때 한번 돌려보면은 이거 솔직히 개수 못 구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순열의 수는 잘 구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내신 대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뭐 4P 잘 구해. 뭐야? 4 곱하기 3 두 개까지 곱하는 거 아니야? 뒤로 2개.
잘해. 근데 정작 막 이런 게 나와.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문자로 나와. 뭐 NP2. 그럼 씨 문자 나오면 못한다고 하는 애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야? n부터 뒤로 두 개. n에 n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문자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계승이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을 갖다가 한국말로 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승. 그 느낌표 기호를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더 많이 읽고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계승이라고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잘 안 읽어요. 그냥 딱히 이유는 없고 이죠. 됐고 했어요.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하고 같은 논리인데 대신 미리 유형학습은 돼 있어야 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웃한다는 조건하고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한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제일 큰 아이디어는 뭐냐? 이웃한다에서 제일 핵심은 그 이웃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야 된다. 아, 묶어요? 묶음이 제일 핵심인 거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걔네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서 말이 좀 긴데 뭐예요? 이웃하지 않는다를 해결하는 핵심은 이웃한다는 거는 묶어버리는 게 핵심이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이에다가 세우면 되거든요. 사이에다가 나열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사이가 뭔 사이인지 알겠죠? 사이 그 사이에다가 나열하면은 이웃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는 저런데 어쨌든 저건 이제 유형학습 들어가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어도자가 있을 때인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적어도자가 있을 때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 주로 적어도자가 있으면 한번 의심해봐라. 뭐를? 그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사건. 원래 정확한 명칭은 뭐 이제 집합 배우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건 됐고 그냥 미리 갖다 씁니다. 아, 여사건은 뭐냐?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경우의 수를 사건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사건은 그게 아니다야. 여라는 건 아닌 거. 그래서 이 여사건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 여사건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덜어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직접 구하기가 번거로워. 그러니까 반대로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거를 덜어내겠다 이런 논리죠.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거. 우리는 그 아닌 거를 뭐라고 한다? 여사건이라고 한다. 아닌 거를. 용어들은 다 알아두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 쓰셔야 되는 거죠. 크게는 유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남은 이거 실제 문제 보셔야 되겠고. 넘어가서 이게 뭐 계산 좀 되죠? 금방 했죠. 이런 계산 다 하셔야 됩니다. 계산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팩토리얼 문제는 좀 풀어보시면 수 감각이 좀 생겨야 돼요. 수 감각. 6팩토리얼은 얼마예요? 720이에요. 720. 뭐 참고로 이제 3팩토리얼 얼마예요? 6이에요. 4팩토리얼 얼마예요? 24. 계산이야 계산. 24. 5팩토리얼 얼마야? 2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써드리는 거냐면 수 감각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120이라는 숫자, 24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는 팩토리얼로 바꾸면은 3팩토리얼, 4팩토리얼,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반대로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자, NP3이 110 곱하기 N이래요. NP3이 110N, 110N. NP3은 뭐다? NP3은 N부터 뒤로 3개, N, N-1, N-2까지죠. 는 110N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제 방정식을 풀 때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고 가르쳤죠.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경우의 수 넘어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물론 경우의 수가 0인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n이라는 건 문제에도 자연수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눠버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정식을 푸실 때에도 얘를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서 해설에 나온 대로 풀어도 되지만 실제로 학생들 그렇게 잘 안 풀죠. 그냥 연속된 두 개 곱해서 110 되는 거니까 110을 쪼개면은 가까운 거 두 개로 쪼개면 뭐 곱하기 뭐야?
11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누가 11이고 누가 10인지? 응. n이 얼마가 되면 돼, 그래서? 12. 그냥 이렇게 찾는 거지. 이거를 누가 인수분해가지고 그렇게 잘 안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객관식이면은 그냥 보기에 있는 거 때려 박아봐도 되고. 자, 2번 6pr 곱하기 4팩입니다. 4팩토리얼 2880입니다. 2880. 그럼 4팩토리얼이 얼마예요? 24예요. 나누죠. 나누는 거죠. 나눠보니까 얼마 나오냐? 1 얼마? 120이에요? 그럼 6pr이 120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막 되게 어렵게 푸는 게 아니야. 자, 6pr 6부터 뒤로 몇 개 곱하라고? r개. 그럼 6부터 뒤로 곱해서 120되는 애를 찾아. 6에서 5까지 곱하면 돼요? 안 되죠. 4까지 곱하면 돼요? 되네요. 그럼 6부터 뒤로 3개 곱했다는 소리니까 r은 얼마? 3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이거를 갖다가 무슨 막 그 공식으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뭐 앞에 거 팩토리얼 해가지고 이게 120이니까 이거를 또 계산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3번에 저거 만족하는 n값 구하세요. 얘도 문자에 있다고 쫄지 말고 n 더하기 3p 3입니다. 여기서부터 뒤로 4개 순서대로 찬찬히만 쓰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이고요. 는 42 곱하기 여기서부터 2개 n 더하기 1 n. 그럼 n이 자연수니까 나눠도 된다고요. 그럼 2개 곱해서 또 42 되는 거 찾으니까 7 곱하기 6 아닙니까? 그래서 n이 얼마? 4다. 이렇게 보시는 거. 경우의 수가 단원 자체는 어렵긴 하거든.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근데 생각보다 기본 문제들은 앞에 다른 데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자, 2번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제가 강조합니다. 이제 계산 문제다 보니까 연산을 또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연산에 목매지 마시고 계산하시기 전에 항상 식을 세워라. 7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 뭐예요? 7팩토리얼입니다. 계산은 니들이 하시고 알겠죠? 답 쓸 때는 이따 시험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쓰면 다 오답입니다. 계산 안 해놓으면 다 오답이에요. 계산 안 해놓으시면. 자, 2번에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세우는 방법. 그게 뭐예요? 7p3이에요. 계산은 7, 6, 5 하시면 되는 거죠. 7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겁니다. 7명 중에서 몇 명 뽑아서 세우면 돼요? 2명 뽑아서 세우면 되는 거죠. 7p입니다.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7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니까 7p이고 만약에 뭐 그런 말 하죠. 뭐 대의원 2명을 뽑는다. 뭐 줄반장 2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건데 위에 거랑 차이점은 위에는 뽑은 2명이 반장, 부반장으로 다르죠. 이 다르다는 거는 나열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여기 똑같으면은 나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배웠던 이 케이스는 뭐라는 거예요? 조합을 하시는 거죠. 조합. 뒤에서 하는. 참고로. 지금은 7P 하시면 되겠죠.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이거 니네가 근데 계산할 때 이거 잘 안 하죠. 초등학생도 풉니다. 초등학생 문제도 있어요.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방법은 반장 뽑는 게 몇 가지? 7가지. 그럼 남은 애 중에 부반장 뽑는 게 몇 가지? 6가지. 초등학생도 풉니다. 그거를 이제 수식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배운 것 뿐입니다. 별거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되겠죠?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자, 서로 다른 4권의 소설책과 서로 다른 3권의 만화책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건데 만화책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소설책이 4권 있습니다. 소설책이 1, 소설 2, 소설 3, 소설 4 4권 있고요. 만화책이 1, 만화책이 2, 만화책이 3 3권 있어요. 근데 만화책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웃한다의 핵심은 묶는 겁니다. 묶어요. 자, 얘를 한 묶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책이 몇 권 있는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권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묶어버리시면. 그래서 나열하시게 되면은 5팩토리얼이고요. 대신 이웃하는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 묶여있는 묶음 안에 있는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빼먹지 말고 곱해야 되겠죠? 셋이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 뭐 한번 해본 사람들은 잘 하시죠.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이걸 갖다 뭐 5팩 곱하기 3팩인데 이걸 8팩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각각 곱하셔서 곱해야죠. 자, 학생 5명과 선생님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선생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핵심은 사이에다가 배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이에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우선은 나머지를 먼저 깔아야 돼요. 아이디어가. 학생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럼 학생을 먼저 나열을 하는 게 5팩토리얼이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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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사이에다가 배열한다. 사이에다가 배열한다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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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군데의 자리가 있는데 그 6군데의 자리 중에서 3명을 세울 거니까 6군데 중에서 3곳을 뽑아서 나열을 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두 가지 다 대표형입니다. 이 정도는 풀어서 맞춰야죠. 핵심적인 풀이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웃한다? 묶어놓고 그 묶음에서 재배열하는 거 따지셔야 되고 이웃하지 않는다? 나머지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풀이법이 좀 미리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대표 유형이라고 하면은 뒤에서부터는 그냥 문제 읽고 여러분이 풀어야죠. 이런 거는. 자, 알파벳 넘버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물음에 답하여라 이겁니다. 자,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돼요. 그럼 자음 모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모음이 뭐예요 지금? NU, MBER U2예요. U2 그죠? EU. 그러면 모음을 양 끝에다가 깔아주는 방법은 양 끝에다가 모음을 깔아주는 방법. U하고 E를 까는 방법 몇 가지예요? 2팩토리얼 되겠죠. 2팩토리얼. 그죠? 깔았어요. 여기다 모음. 예를 들어 U하고 E를 까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는 남아있는 문자 몇 개? 4개를 갖다가 나열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얼마? 4팩. 기본 문제는 그래서 많이 안 어려워. 자, 모음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와야 된대요. 모음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이게 그냥 그대로 푸셔야 돼요. 자, 모음이 있는데 이 모음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와야 된대요. 남은 문자는 2개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은 모음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를 누구를 집어넣을 건지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개의 자음 N, M, B, R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 뭐예요? 4P이죠. 천천히 잘 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4P.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개 깔은 거야. 자, 어차피 모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까는 거는 모음은 U랑 E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모음 까는 건 몇 가지야? 2팩토리얼이야. 그죠? U랑 E 깔은 거야. 그럼 여기까지 깔아 놓으면은 얘는 이제 여러분이 한 묶음으로 보셔야죠. 더 이상 얘네 사이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문자 하나, 둘, 3개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식을 세우셔야 돼. 수식을 세워 놓고 그리고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경우의 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고 있느냐 아니냐고 확인되는 거지. 그냥 산수놀이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걸 우리가 암산을 못해서 24를 4팩으로 쓴 게 아니거든. 풀이 과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4팩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4팩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뭐 나 암산 되니까 2 곱하기 24 48 이게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써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겠고. 자, 6번 6건입니다. 이제 왜 6건인지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남자 셋, 여자 셋 일렬로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와야 된대요. 자, 6명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온다는 건 이쪽에 끝에 남자가 와도 되고 요쪽 끝에 남자가 와도 되고 양 끝에 남자가 다 와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것도 굉장히 잘 푸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풀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해서도. 별로 안 복잡하거든? 우리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여사건 풀이는 얘를 직접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는 게 여사건이야. 근데 이 정도가 복잡하냐? 전혀 안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푸는 것도 학습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가지냐? 남자의 3명 중에서 1명 여기다가 깔면 되잖아요. 1명 세우는 방법이 3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 5명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에요. 끝이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해도 끝에다가 1명 세우면 되겠죠. 그게 3가지가 있겠고 5명을 앞에다가 줄 세우면 5팩토리얼. 그럼 얘는 남자의 2명을 갖다가 양 끝에다가 줄 세우면은 그게 3P2가 되겠고 나머지 몇 명? 4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줄 세우는 거 4팩토리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사건이라는 걸로 하는 건 왜 여사건으로 하냐? 야, 지금 이 남자 셋, 여자 셋을 일렬로 세울 때라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위에 있는 이 상황이 아닌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양 끝에가 다 뭐 쓰는 거예요? 여학생 쓰는 겁니다. 얘가 내가 쓴 이 빨간색이 이게 여사건인 거예요. 이게 여사건. 요게 내가 구하는 사건인 거고 그게 아닌 게 여사건인 거야. 근데 아닌 게 한 가지밖에 없고 따져야 되는 게 3가지니까 굳이 가지수로 보면 얘가 조금 더 적지 않냐. 그래서 얘를 여사건으로 풀 거면 전체에서 뭘 빼낸다? 양 끝에 모두 여학생이 올 때를 빼낸다 라고 여사건 풀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사건 풀이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여사건 풀이를 못하는 친구들은 왜 못하냐면 여사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여사건이라는 게 뭔지를 찾지를 못해서 주로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선 여사건이 뭐냐?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있다. 의 여사건은 양쪽 끝에 여학생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요 개념이 여러분이 공수 2에서 배우는 집합 개념이에요. 집합을 원래는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네 선배들은 원래는 집합을 배우고 경우의 수를 배웠거든. 근데 니네 또 바꿨어.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고 집합을 나중에 하는 거로. 어쨌든 자 그럼 전체는 몇 가지예요? 남자 셋 여자 셋 나열하는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입니다. 6명 세우는 거. 양 끝에 여학생 세우는 거는 여여 먼저 세우는 게 몇 가지? 3P. 가운데 나머지 4명 까는 게 4팩.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는 요령 하나 보여드리면 잘 보시면 물론 단순 산수해도 됩니다. 아까 6팩이 얼마? 720이에요. 3P이 얼마? 6이에요. 4팩이 얼마? 24예요. 6 곱하기 24 얼마? 암산하는 소리가 아니고 계산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6이죠? 자, 6팩토리얼은 4팩토리얼에다가 뭘 곱하면 6팩토리얼이 돼요? 30. 그렇죠. 30 곱하면 됩니다. 맞아요? 65431인데 그 중에 여기까지 끊으면 그럼 얘를 갖다가 뭘 할 수 있냐면은 4팩토리얼로 동류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맞지? 4팩토리얼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24 곱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계산 문제를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계산 문제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에 경우의 수를 보기에서 고르라는데 보기가 가지수를 자연수로 계산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팩토리얼로 된 애가 보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구하고 팩토리얼로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계산 요령도 알아둬라. 이 정도.
자, 다음은 자연수 개수. 자, 6개의 자연수, 6개의 숫자 0, 1, 2, 3, 4, 5가 있습니다.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다음을 구하세요. 0만 주의하시면 되죠. 이것도 중학교 때도 합니다. 자, 4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은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5개죠. 하나 썼어요. 그럼 나머지 요 3자리에다가는 남은 거 중에서 3개 뽑아서 나열하시면 되죠. 뭐예요? 5P 3하면 되겠죠. 그죠? 자, 짝수입니다. 짝수의 특징 정도는 아시죠? 짝수는 끝에 뭐가 와야 돼요? 짝수가 와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짝수가 올 수 있는 끝에 0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끝에 2가 올 수 있죠. 끝에 내가 한 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분류예요.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건 분류다. 그럼 분류하고 나면은 얘는 0을 갖다 썼으니까 남은 게 1, 2, 3, 4, 5입니다. 이거 가지고 앞에 3개 채우면 돼요. 뭐 하면 돼요? 5P 3 하면 됩니다. 대신 얘네는 2를 갖다 썼으니까 0, 1, 2, 3, 4, 5 여기에서 이거 채워야 되니까 제일 앞에다가는 뭘 못 써요? 0을 못 쓰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하나 썼어요. 1을. 그럼 남은 애들 가지고 여기 채우면 되니까 4P 2 하면 돼요? 맞아요? 얘는 어떻게 써요? 얘가 얘랑 어차피 개수가 똑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게 이제 경우의 수 공부를 좀 그래도 하신 거죠. 어차피 똑같겠죠. 2나 4나. 다 더하면 답이게 되겠습니다. 다 더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은 거.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지금 남은 게 0, 1, 3, 4, 5거든? 아까처럼 그렇게 풀어도 되고 다르게는 그냥 깔아 우선. 그냥 깔면은 5개 가지고 3개 까는 거니까 뭐야? 5P 3이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깔았을 때 안 되는 애를 빼. 안 되는 애. 그 안 되는 애는 최고 자리에다가 누구 박아놓으면 돼? 0을 여기다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0이 올 때만 빼내라고. 그럼 여기 나머지 까는 방법은 뭐야? 4P2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때도 있어요. 소개는 해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처럼 푸는 게 약간 초등학교 때 풀던 대로 초중등 때 풀던 대로만 푸시는 거고 그거 잘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푸는 것도 이해해서 써먹으시면 되겠다. 자, 밑에 보면은 그 밖에 기타 등등 배수 판정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두셔야 되는데 확인해보면 짝수 끝에가 짝수면 돼요. 홀수 끝에가 홀수면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죠. 3배수 이제 5배수도 알 거예요. 끝에가 0이나 5 나오면 돼요. 이것도 다 쉽거든요. 이거 쉬울 거 아마 이거 다 아실 거고 이거 두 개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3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릿수의 합이. 뭔지 알죠? 자릿수의 합. 이거 근데 우리 오메가 할 때 다 했어 이런 거. 3배수 그러니까 257 3배수냐? 3배수냐? 직접 나눠보는 게 아니고 다 더하니까 얼마야? 14니까 3배수 아니야. 그죠? 이렇게 따지라 이거고 4배수 이거 저기 할 때 했죠. 허수단위 I 할 때 했죠. 4개씩 돌아서 4배수는 끝에 두 자리 보셔야 돼요. 끝에 두 자리 4배수. 끝에 두 자리가 4배수면은 4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80 이런 건 4배수냐? 당연히 4배수예요. 왜? 얘가 4배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짝수나 이런 거보다도 4배수, 3배수가 잘 나옵니다. 일단 한번 유형을 해보시고 자, 들어가서 사전식 배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전에 쓰여져 있는 대로 문자를 수수표대로 나열을 했을 때 몇 번째 오는 애가 누구냐 또는 누구는 몇 번째 오냐 이런 겁니다. 알파벳 순서. 자, 한 번씩만 써가지고 사전식 배열을 할 때 다음에 알파벳 C, B, D, A는 몇 번째로 나타나냐 이겁니다. 자, 순서대로 해보시면은 제일 먼저 쓰는 건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A, B, C, D야. 그럼 A로 시작하는 애가 몇 개 있냐 먼저 세주면
A를 고정해 놓고 뒤에 4개의 알파벳을 나열하는 거니까 얼마? 4팩토리얼이에요. 24가지 있죠? 아직 C로 시작해야 되니까 아직 멀었죠. 자, B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 있냐? 얘도 4팩토리얼이에요. 24. 자,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애인데 C로 시작하는 애는 다 세면 안 되겠죠? 얘를 세야 되니까 순서대로 써보면은 C, B로 출발하니까 제일 빠른 애 먼저 써주면 A죠. C, A로 시작하는 애가 몇 개? 3팩토리얼이니까 6개. 그럼 그 다음에가 C, B인데 그게 내가 지금 찾는 애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빠른 애는 여기 누구 오는 거예요? A 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애들 나열하시면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 2개. 그럼 그 다음에는 C, B 순서대로 하면은 다 있으니까 이제 D네요. 근데 제가 어차피 D예요. 그죠? 이 정도쯤부터 그냥 세면 되죠. 여기까지 다 더하시면은 24, 24, 48에다가 8에다가 56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빠른 애가 누구야? CBD? 남은 애 순서대로 쓰면은 A2잖아. 근데 얘가 쟤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50? 단답형은 요런 데서 많이 틀릴 수가 있겠지. 어떤 애들은 얘를 이제 56이라고 하냐 57이라고 하냐 58이라고 하냐 한 끗 차이로 단답형. 객관식도 마찬가지겠고 이렇게 푸는 게 사전식 배열입니다. 원래는 사전식 배열은 좀 난이도가 있는 경우의 수적이긴 한데 또 애들 배우면 잘해요. 또 잘합니다. 방학 때 여러분한테 시험을 냈을 때에도 생각보다 사전식 배열은 또 정답률이 낮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유형은 77번째는 무슨 문자가 나오냐 이겁니다. 똑같은 순서대로 세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아까는 얘가 몇 번째냐를 구한 거고 지금은 번째 수가 누구냐, 번째 나오는 문자가 누구냐 그거를 찾는 거니까. 자, 우선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A로 시작하는 문자는 다 써봤자 몇 개? 4팩토리얼 24개. 아직 77번째가 못 와요. 자, B로 시작한 애도 다 써봤자 4팩토리얼 24개. 여기까지 더해봤자 48입니다. 아직도 77은 못 왔고요. 자, C로 시작하는 애 다 따지면 얘도 4팩토리얼이니까 24.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72거든?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D로 시작한 애를 다 따지면 오버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분화해서 세시면 되겠죠. D로 시작하는 애 중에서 제일 빠른 애 A로 시작하는 애 세주면 몇 개? 3팩토리얼이에요. 그럼 6개야. 근데 여기 6개야. 여기다 더하면 얼마야? 78이잖아. 77번째 찾으려면. 아, 그럼 얘도 다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거도 다 따지면 안 되고 제일 빠른 애부터. D, A하고 그 다음에 빠른 게 B야. 그러면 나머지 나열하는 게 2팩토리얼. 두 가지예요. 여기까지 몇 개? 74개. 그러면 그 다음에는 D, A, C죠. 빠른 순서가. 얘도 두 개니까 76개. 그 다음에가 77번째네요. 그럼 제일 빠른 애 순서대로 쓰면 D, A. 원래 이제 B, A, B, C, D, D, E죠. E가 제일 빠르고 남은 데에다가는 제일 빠른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남은 알파벳이니까 뭐예요? BC. 요게 77번째죠. 사실 여기 뭐 나와 있는 예제 8개 드렸는데 8개는 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어쨌든 또 사전식 배열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자릿수 문제 그 앞에 했던 이웃하는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77번째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했으니까 앞으로 빠꾸에서 배운 유형들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맞춰서.